자, 제가 체크한 것들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여러분들 집에서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면 그냥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그제? 그래서 모르는 지분들 보시면 되는데, 여기부터 봅시다. 자, 맨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중천에 떠 있어 임의를 다니면서 구태야 광명한 달빛을 따라가며 덤나니라는 시가 있어요. 유명한 시인데, 이 구름은 누굴 나타내? 구름은 신동이라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맨 앞에 있어. 죄송해요. 아니네요. 아니네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 1페이지인 줄 알고. 1페이지부터 봅시다. 공무도화가 관련돼서 뭐 여러 번 들었던 작품이죠.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 따로 수업한 적 없죠, 우리가. 자, 비겐 두 개, 풀빛이 고운데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자연이 어떻게 그려져 있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죠, 그죠? 풀빛이 곱다라는 건 자연이 아름답다는 뜻이니까. 남부에서 인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요건 시각적으로 펼쳐지는데 말해서 요 밑에 부분은 자연이 아니고 인간이죠, 인간사, 그죠? 인간의 일인데 이별을 했는데 노래를 슬픈 노래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되어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뭘 쓰고 있니? 청각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럼 위아래가 대조가 되죠. 여기 위아래 대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혹은 대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강조가 되겠어요? 요거죠, 요거. 이 여자의 상황. 여자 상황은 남자친구랑 뭐하고 있는 상황? 이별한 상황으로 보실 수 있어요. 이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그럼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이 대동강은 물 뜻한다 그랬지, 요거? 요 대동강이 물 할 때 요 물은 공무도화가 마찬가지로 뭘 나타내는 거야? 그 사이에 남자와 여자의 반절을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대동강물은 물이 굉장히, 대동강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말이려나 했을 때 이건 무슨 법이 돼? 무슨 법? 뭐뭐 했나? 이렇게 하면 서리법이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대동강은 뭐 하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라는 뜻이 돼. 마르지 않는다. 반어적인 서리가 돼서. 그래서 이별 눈물 해마다 눈물에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대동강물에 뭐가 더해지는 거야? 이별할 때마다 흘린 눈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이별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그죠? 그럼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위아래가 무슨 구조야? 푸른 물결에 눈물이 보태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원인, 위에가 뭐가 돼? 얘가 결과물이 되겠죠, 그쵸? 원래 문장은 어떻게 돼야 돼요? 눈물이 강물에 보태지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무슨 법이 돼? 예, 결과와 원인의 위치가 도치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이게.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도치법 되어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 첨가적으로 적어드리면, 위에 요거를 이제 작가들마다 좀 다르게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교수들마다 좀 다르게 보긴 하는데, 여기 앞에 풀빛이 고운 거를 선경으로 보면 뒤에 슬픈 노래 부르는 걸 뭘로 봐? 후정으로 봐요. 그죠? 이해돼? 그래서 성경과 후정이 뭐 데리고 있는 거야? 요 대동강물도 뭘로 봐? 선경으로 보고, 이별 눈물은 후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과 후정 구조가 반복되는 구조로 봐요. 이 시 같은 경우는 성경 후정 이렇게 돼 있는 시로 본다. 굉장히 유명한 시고, 이 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요 앞에 공무도화 같은 경우가 물이 뭘 상징해요? 단절을 상징해 주죠. 죽음과 단절을 상징해 주는데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도 물의 이미지에 따라서 쓰여진 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별하면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냐면
요 황진이라는 작가죠. 황진이. 이제 어저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이렇게 되십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이것도 역시 뭐야? 그리워하는 거 보니까 남자가 뭐한 상황? 떠난 거죠. 이별한 상황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몰랐던가 그랬으니까 여기 무슨 법이야? 이것도 서류법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해석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반대로 해석되는 해석보다는 뭐로 봐야 돼? 영탄적 해석으로 보셔야 돼. 얘는 해석하면 뭐 해야 돼? 아, 내가 진짜 그 남자 떠나면 이렇게 그리워할 줄을 몰랐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탄적 서리법이라고 하죠. 영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어저라고 해서 얘도 얘 이름이 뭐야? 감탄사죠? 그럼 얘는 영탄법입니다. 영탄법. 영탄법으로 쓰여져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탄법에 해당이 된다. 법. 그래가지고 몰랐다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여기 밑인데 있으라고 했으면 같겠냐마는 재구태여라고 나와요. 요 재구태여라는 부분이 해석이 두 개로 나눠져요. 이게 무슨 법이라고 하지 이거? 뜻을 두 개 갖고 있는 것? 예,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얘가. 그죠? 그럼 재를 화자, 즉 황진이로 보는 화자 여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 재를 남자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 임이죠. 임. 그럼 요 두 가지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자, 요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의 해석이 뭐냐면 이건 좀 써줘야겠다. 배웠어 이거 언제? 제가 자기가 그럼 자기가는 여기서 자기가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할 때 나를 뜻할 수도 있고 자기는 누구야? 그 제기칭 대명사예요. 그래서 임을 다시 가리키는 말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자로 봤을 때는 자, 화자로 해석하면 즉 여인으로 해석하면 내가 굳이 보내고라고 해석이 돼요. 내가 굳이 보내고. 그러니까 내가 있으라 그랬으면 안 갔을 텐데 내가 굳이 보내고 이렇게 돼서 요 밑에 있는 니은하고 연결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석하면 그럼 우리가 보통 한 줄에 써야 되는 걸 밑으로 내린 걸 뭐라 그래?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는 걸 행간 걸침이라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행간 걸침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게 보지 않고 자, 임으로 보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굳이 앞에 있는 가야만은 하고 연결돼요. 그럼 같겠냐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해되죠? 그럼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지가 굳이 갔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있으라고 했으면 안 갔을 거야 이런 뜻이야. 이해돼? 그럼 이건 기법이 뭐가 돼요? 갔겠냐만과 재구태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걸로 봐서 이건 도치법으로 봐요. 이렇게 되게. 이해돼요? 그럼 설명을 잘 해줄게요. 이 기법이 왜 이렇게 의미가 있냐면 있으라고 했으면 안 갔을 텐데 내가 굳이 있겠다는 남자를 뭐 한 거야? 보낸 거야. 그러면 이 행간걸침 해석을 했을 때는 여자가 뭘 지키려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남자가 약간 나 얼만큼 사랑해? 근데 대답을 약간 주저해. 꺼져. 너 나 별로 안 사랑하지. 뭐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좋아 저 여자가 좋아 그런데 대답을 주저하면 주저하는 순간에 끝난 거야. 그치? 그럼 여자 입장에서 꺼져. 너는 나한테 진심이 아니야. 그리고 보내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그 남자가 보고 싶은 거야. 이해돼요? 자존심에 보냈는데 조금 보고 싶은 거. 이 상황이거나 두 번째 해석은 뭐예요? 내가 있으라고 하면 안 갔는데 내가 있으라는 얘기를 안 해서 남자가 가버린 거야. 이해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 뭘 후회하는 거야? 있으라고 할 걸 이런 게 후회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정이라고 해요. 연정. 사랑. 그럼 이 여자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갈등이야? 사랑과 자존심 사이에 약간의 갈등을 했었다라는 걸 이게 진짜로 내가 작가가 의도한지는 잘 모르겠어.
진짜 이걸 의도하고 썼다면 내가 보기엔 황진이는 최고의 천재야. 내가 보기에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로 썼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해석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잡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잡지 못한 여자의 어떤 갈등 이런 걸 잘 쓴 시가 이거예요. 그래서 보내놓고 나고 그리워하는 점으로 아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시입니다. 노라는 무슨 법이죠? 우리 노라 계속 봤었지? 이것도 역시 영탁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죠? 영탁법. 이런 시가 있다. 그리움의 시니까 좀 챙겨놓으시면 좋고 황진의 시는 한 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시 중에 내가 보기 제일 어려운 시가 요 시. 요 시가 좀 제일 어려운 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목나가는 배웠죠? 다 기억나? 포인트 몇 개만 합시다. 여기 나는 누구야? 생사기는 여기 있으면 원국거리고 나는 간다고 할 때 이 나는 누이야. 누이. 죽은 누이. 그죠? 죽은 누이가 모두 못 남기고 죽은 거야? 간다는 말은 뭐예요? 유언조차 못 남기고.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간다는 말도 못 다니고 가난히 있고 그랬으니까 여기 무슨 법이니? 설이죠? 오빠의 마음은 뭔데 그러면? 요 설이법에 담겨있는 오빠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죠. 왜냐면 유언조차 못 남기고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동생이 어떻게 죽었다는 거야? 갑자기 죽은 거죠? 여동생으로 봐요. 여동생으로. 아니. 그러니까 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누이가 누나도 되고 그게 그 나라 그 동네 사투리인데 여동생도 된대요. 근데 이게 아마 역사적 기록에 보면 누나가 아니고 여동생이었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다니고 가난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리고 생사길은 뭔지 알아? 생사길이 뭔데? 죽고 사는 길이란 말은 자, 우리가 죽으면 어디와 어디로 갈라져요? 이승과 저승 사이의 갈림길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사의 길이란 말은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어디서 결정이 나지? 죽고 사는 건 이승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죠? 그럼 이승에서 내가 죽으면 저승으로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이승에 남아있는 거고 이런 거야. 그래서 동생은 어디로 갔고 저승으로 가버렸고 나는 이승에 남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느 가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가을. 우리 이렇게 신날이잖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가을은 약간 어떤 분위기? 모든 것이 떨어지는 약간 쓸쓸한 분위기를 말해요. 그쵸? 가을, 이른 바람에. 바람은 뭘 뜻하지? 쓸쓸한 거고. 바람은 낙엽을 떨어뜨린 존재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그러니까 누이 동생은 어떻게 죽을 운명이야? 젊은 나이에 일찍 요절할 운명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건 무슨 법에 해당이 돼? 바람이 운명을 상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징법이 아니고 이거는 비유로 봐야 돼요. 바람이 뭘 떨어뜨렸습니까? 낙엽을 떨어뜨렸으니까 바람에 의해서 낙엽의 운명이 결정된 거죠. 이해되시나요? 요 잎은 누구야? 여기 떨어진 잎은 예, 죽은 누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죽은 누이죠. 그죠? 그럼 누이의 운명을 결정한 것이 바람이라는 이게 이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뭐로 봐요? 얘를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늘이 정해준 어떤 운명의 섭리. 이해돼? 요거는 그 우리 배운 시 중에 저거 뭐냐? 청산별곡? 그럼 돌이랑 비슷하다. 돌. 내 팔자, 운명 이런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가 누구지? 한 가지는 같은 부모입니다. 같은 부모. 아니 형제지간이니까 당연히. 그럼 얘네가 무슨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어? 혈육이죠, 혈육. 그죠?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으니까 혈육 간에도 가는 곳을 모르는 쪽. 모르는 줄 할 때 이 저자가 군화로 해석이 돼요.
이게 분하라고 해석이 됩니다. 모르는 자라는 거는 무슨 법이야 이것도? 영탄법에 해당이 됩니다. 모르는구나. 근데 여기 확실한 영탄법 하나 더 들어있죠? 아야 얘가 이름이 뭐지? 낙구의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이거 봐봐. 그러면 이 앞에 안타까움. 그럼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할 때 영탄법에서 나오는 감정은 뭐겠어요? 슬픔이죠? 그지? 그지? 또 하나가 뭐냐면 무상감이라는 걸 느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스님인데 야 당연히 종교인이면 누이 동생이 죽었으면 어디 갔다고 생각이 들어야 돼. 천국에 갔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실제로 자기 혈육이 죽고 나니까 뭐가 없어져?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드는 거야. 누이 동생이 천국에 갔을 거라 확신이 잘 안 드는 거야. 이해돼? 그럼 내가 그동안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고 뭐 부처님은 그렇게 믿었는데 이 믿음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건 험한 일이죠. 이해돼요? 10수년을 내가 스님으로 살았는데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이게 그래서 누이가 죽은 슬픔도 있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에 의한 무상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이게 다 부정이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그치?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필요한 건 뭐? 믿음이죠. 믿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실제로 얘가 누이가 죽었을 때 자기가 직접 가서 뭐 했어요? 누이 동생의 제사를 지내줬어요. 옛날 그 아시죠? 일본 같은 데는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이름 묘자리에 쓰는 이름을 누가 써줘? 스님이 써줘요. 스님이 이름을 멋지게 지어줄수록 죽은 자가 어디 간대? 좋은 곳에 간다라고 믿어요. 일본 애들. 근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어요. 아니 왜 죽으면 뭐하지? 가서 쓰잖아 뭐. 아니 연등절을 행사할 때 막 가가지고 그 이렇게 등 하나 사가지고 막 거기다 소원 쓰고 막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거기 있는 스님들이 그거를 읽어주고 빌어주면 어떻게 돼? 그게 실제로 좋은 효과를 낸다고 믿거든요. 이건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어요. 얘네들은. 그 실제로 요거는 얘가 이제 향가인데 향가는 뭘 끼고 들어와? 배경 설화를 끼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빠가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면서 노란색 종이 있어요. 그 저승 갈 때 쓰라고 노잣돈, 가짜 돈을 태워. 근데 태우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종이돈을 서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서쪽에 뭐가 있어요? 서방정토라는 게 있어요. 서방정토 뭔지 알아?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누가 계셔 거기? 부처님이 계세요. 왜냐하면 인도가 서쪽이거든. 부처님이 인도에 계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인도에 가면 부처님이 운영하는 천국이 있다고 믿어. 그 이름이 뭐야? 미타차야, 미타차. 그래서 얘가 제사를 지내줬더니 노란색 종이가 서쪽으로 간 거 보니까 누이가 어디 간 거야?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오빠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뭐 해야 돼?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돌을 열심히 닦아야겠지. 그런 뜻이야. 이해돼? 그래서 미타찰에서 미타찰은 무슨 세계야? 불교인들의 이상세계죠. 이상세계. 자, 맞볼라 할 때 이 나는 누구니? 이 나는 누구야? 화자, 즉 승려인 월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어디 가서 만날 거야? 천국의 의와 뭐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즉 여기 미음은 뭐에 대한 소망? 재회에 대한 어떤 소망 또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인데 마지막에 와서 뭘로 바뀌었어?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낙후의 감탄사가 원래 무슨 기능이 있다고 그랬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시상을 심화시키거나 집약시키는 기능 외에 하나가 더 있지. 시상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시는 전환 기능이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 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되는 기능. 그지? 낙구의 전환 기능과 뭐 하는 기능도 있어요? 감정을 집약시키는. 왜냐면 뒤집어도 집약이 될까 안 될까? 뭘 집약한 거야? 의지를 집약한다고 볼 수 있어요. 뒤집으면서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지. 왜냐면 앞에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이해되니? 내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상황이 별로 안 좋다가 그걸 뒤집은 거야.
그래서 전환과 지배할 기능을 둘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요 시예요. 제목는다. 요거는 이 시는 왜 중요하냐면 죽음도 다루고 있죠. 그죠? 그리고 얘가 몇 구체 한가요? 19구체 한가입니다.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 안타까움 나타내는 부분이 기, 여기가 서, 마지막이 결로 돼 있습니다. 신상 전환하고 여기 플러스 돼 있는 부분이 결로 돼 있으니까 전체가 몇 개씩 돼 있어요? 4, 2 구조로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런 작품들은 다 알고 이게 창기파랑가하고 내는 같이 나올 수 있어. 창기파랑가랑 묶어서 같이 낼 수 있어서 잘 보시고 공통점 많죠. 창기파랑가랑. 내가 화자가 얘기하는 대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재 상황이죠. 누이가 죽었거나, 그지? 거기도 기파랑이 죽은 상태로 나오잖아. 그런 거잖아. 마지막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지가 강하다는 측면에서 좀 유사한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요거를 좀 연결해서 푸는 거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구지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 페이지를 잘못 눌러서 40에서 시작하지. 자, 구지가 보세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부어서 먹으리. 요시는 아직 안 배웠나? 학교에서 아예? 했었어요? 네. 이 거북이가 뭐지? 거북이는 신입니다. 신. 무엇의 대상? 기원의 대상이에요. 기원의 대상. 내 소망을 비는 이제 거북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북이를 불렀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 부름이라고 합니다. 부름. 불렀죠? 이거 4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4단 구성으로. 머리를 내어라 그랬으니까 뭐 한 거야?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에게 뭐 하는 거니? 신을 불러서 명령을 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봐? 여기에 주술성이 있다고 봐요. 그죠? 주술적이라는 게 뭐예요?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과정을 주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제? 무당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이 귀신이나 뭐 신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여기 나오는 머리가 뭐예요? 머리는 왕을 말한다. 우리한테 뭘 달라? 왕을 달라 이런 뜻이에요. 우두머리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우두머리. 머리니까. 우두머리를 주십시오 이런 뜻이니까 이게 개인적인 노래예요? 국가적인 노래예요? 이게 국가적인 사건을 다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시가 돼서.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무슨 가요라고 그래? 그걸 집단 가요라고 합니다. 개인의 노래가 아니고 실제 집단 가요. 그리고 이 노래는 왜 만들었냐면 그 왕이 오시면 왕이 지내야 될 뭐가 필요해? 성이 필요하죠. 성을 지으면서 부르던 노동요라고 해요. 그래서 집단 가요이기도 하고 얘는 노동요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적인 정서를 얘기하는 공무도화가랑은 좀 결이 많이 다른 시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됐죠? 내놓지 않으면 뭐가 돼요? 그 신을 뭐 한 거니? 위협하는 거죠. 위협, 협박하고 막 해줘. 그리고 얘가 가정돼 있습니다. 내놓지 않으면 이라고 가정돼 있고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되니까 이건 같은 거니까. 그죠? 위협하고 가정해놨다. 이제 어떤 가정을 통해서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됐지?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배워두시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황조가는 지난번에 우리 했지. 했으니까 이 세 개가 세트예요. 공무도화가, 황조가, 그다음에 구지가. 근데 구지가가 가장 오래된 시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야? 집단적 서사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도화가보다는 먼저 발생됐을 거다라는 평가를 받죠. 그래서 구지가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누구야?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일 거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황조가는 개인적인 시로도 볼 수도 있지만 뭐라고 그래? 집단적인 서사시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왕이 정치적인 실패를 한 내용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박스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이 작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아마 처음 보시는 시일 텐데 보신 적 있나요?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얘 이름이 뭐냐면 경기체가라는 거예요. 경기체가 제목이 경기체가라 할 때 경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위시장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 그래서 경기라는 말이 나와요. 요걸 줄임말이에요. 요걸 줄임말. 그러면 요 뜻이 뭐냐면 이게 서리법인데 서리법이에요.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풍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약간 이런 뜻이야. 지금 보시는 풍경이 어떻습니까? 이게 풍경이 근데 뭔지를 알아야지 뭐 어떤지를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앞에 보면 풍경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원순문, 원순이라는 사람의 문장, 인노시, 박인노라는 사람의 시, 공로사륙은 공로라는 사람의 사륙 변령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그냥 이걸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얘네는 뭐냐면 유명한 뭐야? 글이야 글. 시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럼 아주 명작이라고 명품이라고 일러지는 작품들을 말해. 그럼 그런 것들을 막 공부하고 있는 장면이야. 유명한 글을 우리는 이런 걸 다 공부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공부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 자신의 학문을 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 신진사대부라고 아시죠? 고려 말에 생겼던 애들, 유학파 출신 애들로 모여진 집단인데 이 이성계가 그쪽 집단의 우두머리였죠.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내가 이런 책도 읽었고 이런 책도 읽었다라고 뭐 하는 거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시험에 나올까? 위시장 경기 어떠하니고가 얘가 뭐처럼 써요? 얘가 후렴구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고려가의 후렴구랑은 좀 다르죠. 고려가의 후렴구는 아무 의미가 없이 뭐만 살려? 흥을 돋구는 용도였던 거에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얘가 항상 누구랑 세트로 나와? 고려가요랑 세트로 많이 나와. 요 후렴구 때문에. 그래서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요 이상은 알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시가 나오면 아 얘는 후렴구가 있는 경기체가구나. 경기체가에는 뭐 이제 학문을 자랑하는 자기 학문을 자랑하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후렴구가 껴있구나 이 정도만. 됐었지? 네, 요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가시리는 배웠어요? 언제? 작년? 들어는 뭐야? 내용만 간단하게 할게요. 얘는 갈래가 뭘 것 같아요? 딱 눈치를 채야지. 여기 뭐가 보입니까? 후렴구가 보이죠? 심지어 내용이 뭐냐면 국가의 뭐를 기원하는 내용이야? 태평성대야. 근데 시의 내용은 뭘까? 남녀간의 이별 내용이야. 그럼 맞아 안 맞아? 후렴구랑 본 시의 내용이 전혀 맞지가 않죠, 그죠? 네. 그런 의미고 가시리 있고 이것도 몇 음문이? 가시리 끊어봐봐. 가시리 끝에가 뭐야? 있고 이렇게 끊어집니다. 나나는 뭐지? 나는 얘는 여음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음구. 그럼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뭐 랄라 요 정도 돼요. 오케이? 이해됐어? 뭐 뭐지? 외국 애들 많이 쓰고 있는데 왔어? 이요? 이런 거? 에이요?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는 그지? 그래서 여음구도 역시 뭘 살리기 위한 거야? 윤율 살리는 정도? 그러니까 나는이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나는이 아니고 그냥 윤율 살리는 정도. 그래서 삼문보 보이시죠? 3, 4, 2조에 삼문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후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여기 내용은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시는 겁니까?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여자가 뭐 한 거니? 남자가 떠난다 그러니까 약간 놀란 거죠. 놀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별을 뭐 한 상황이야? 이게 통보받은 상황이야. 남자가 일방적으로 나 간다. 진짜 가세요? 뭐 이런 정도? 그럼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떠나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내용이 밑에 나오죠. 여기. 그럼 여기는 여자의 심리가 뭘까? 여기 힌트가 이거예요. 버리고 가냐 이런 뜻이죠. 버리고라는 말이에요. 버리고. 그럼 여자는 남자한테 뭐 하고 있는 거야? 원망하고 있죠? 너나 지금 버리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잡사와 두어리 만하나 아니나 말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 이런 뜻이야.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오서라. 선하면이 뭐예요? 해석하면 서운하면입니다. 자, 이 선하면도 해석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누가 서운한 거야? 떠나는 이미 서운하면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누가 서운하겠니? 여자인 화자가, 그죠? 여성 화자가 서운한 거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어쨌든 떠나면서 서운해 하시면서 떠나는 님이 아니올까봐 두렵다 이렇게 되거나, 화자가 떠나서 서운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자, 여기 쉐라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두렵다라는 뜻이 돼요. 안 올까봐 두렵다. 그럼 봐봐, 여자는 뭐 하고 싶어요? 떠나는 남자를 뭐 하고 싶어? 붙잡고 싶어요. 근데 남자가 괜히,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여자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아니 남자가 떠나려는데 여자가 너무 세게 잡는 경우 있어요. 알아? 뭔지? 아니 왜 저기 사거리에서 남자가 나 갈 거야 이러고 가는데 여자가 바지를 너무 세게 당겨서 바지가 벗겨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남자가 반응이 어떻지? 너무 싫어! 말고 도망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시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가 세게 잡는 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봐봐, 세게 잡거나 원망을 할 때는 뭘 각오하고 해야 돼? 아예 헤어질 거 각오하고 해야 돼. 네가 날 차 이러면서 막 날라차기를 해버리거나. 이해되지? 차라리 그렇게 하면 이렇게 여자가 뭐가 남는 게 없을 텐데 잡지도 못해. 이 여자가 세게 잡지도 못하고 남자 가겠다 그러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면 가자마자 돌아오실 거죠 하고 기다릴게요 뭐 이런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붙잡고 싶은데 잡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걸 뭐라 그러지? 이걸 체념이라고 하죠. 공무도가의 여자도 마찬가지지. 아이고 둘이 뭘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뭐 헤어지기 싫어서 그래요? 집에까지 같이 갈 거야? 수업에 집중하세요. 지금은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나도 싫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다가와. 자, 체념했다는 거야, 그지? 여기서 뭐가 생겨? 하고 싶은 걸 참을 때 뭐가 생기니? 한이라는 게 발생되는 거야. 혈원님, 서러워하는 님, 보내온다니. 이게 서러워하는 게 누가 서러워하는 걸 수도 있고, 남자가 서러워할 수도 있고, 또는 누가 서러워해? 내가 서러울 수도 있고. 이해돼? 그래서 이게 중의적으로 해석이 돼요. 혈원님이라는 말이 이미 서러울 수도 있고, 내가 서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보내드리니 가시는 듯 도저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면서 끝나니? 여인의 소망 또는 이 재회를 소망하는 것으로 끝내놨습니다. 근데 여자는 한없이 뭐 해야 돼 이제?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정한을 다루는 대표적인 작품이 가시리라는 작품이에요. 자, 이 여성은 적극적인가요? 소극적인가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여성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3인국 하면서 3인국의 여인도 좀 전체적으로 어떻다? 좀 소극적이라고 했죠. 남자의 처분만 기다리는 약간. 그제? 심지어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그러니까 호랑나비가 됐는데도 가가지고 남자가 몰라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좀 소극적이다. 근데 일부적으로 내가 어디는 적극적이라고 그랬어?
죽고 다시 태어나는 행위 자체는 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소극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고려시대, 조선시대 여자들이 대부분 어때요? 좀 남자의 처분에 맡기는 약간 소극적인 성향들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우리 성형벌곡을 안 했었나요? 왜냐면 한 거 같지 이렇게. 성형벌곡 배운 적 있어요? 그것도 안 배웠어? 아는 작품이 꽤나 있는 거예요. 정말 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면 손가락 발가락 정도 이용하면 거의 아는 작품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참에 그렇게는 보세요. 뭐 잘 몰랐던 작품도 좀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내 지금 한 작품 하는 한 5분 정도 걸리냐? 그렇죠? 몇 분 지났어요? 52분. 니네가 늦게 온 걸 감안하면? 42분. 아니요, 네 12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40분 정도. 40분 만에 지금 몇 작품 본 거야. 많이 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면 5개밖에 못 봤어? 그거보다 더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서경이 아질과 서경이 서울이 말하나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도 처음 보시나요? 자, 서경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본거 같은데. 이거 보셨을 텐데 이 시도 다리? 자, 이 강 이름이 뭐예요? 다리 안 나와. 이거 대동강이죠, 대동강. 그죠? 대동강 건너편에 여기가 송도라 그래서 이 고려의 수도가 있고요. 이 건너편에 뭐가 있냐면 서경이라 그래서 신도시, 지금의 어디야? 평양이 있습니다. 평양. 지금의 평양 지역에 있는 서경이라는 도시가 여기가 신도시예요. 근데 여기 있던 남자랑 여자랑 사랑을 했는데 남자가 이 여자를 버리고 송도로 떠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남자를 또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골 때린 게 문제고 남자가 떠나겠다니까 그럼 제가 기다릴게요 이렇게 안 해요. 가시리처럼 안 하고 여기 보면 질산배를 버리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질산배를 버리. 이 질산배가 뭐야?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 이 질산배가 뭐냐면 질산배는 단어를 모르는구나. 길쌈이라고 알아? 길쌈? 옷을 꿰매거나 하는 직업을 말해요. 그럼 이 여자가 길쌈을 직업으로 사는 거 보니까 화자가 뭐라는 거야?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돼? 네. 지난번에도 했잖아. 3인곡에서 오색 실 같은 게 뭘 나타낸다고? 화자가 여성이라는 걸 나타낸다. 그죠? 그죠? 괜히 한자를 썼네. 죄송해요. 여성 화자. 근데 이 여자가 야, 너 나 버리고 갈 거면 나 직업 때려치고 쫓아가 이렇게 한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울면서 뭐 하겠다? 쫓아가겠다. 그럼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이 가운데 이연 부분은 지금 잘려 있는데 나중에 나올 테니까 좀 보기로 하고. 여기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오는 대동강 보이시죠? 보이나요? 화면에 나온 대동강. 이 대동강이 뭘 뜻해? 그치, 단절이죠, 단절. 이별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남자가 뭘 건너가? 대동강을 건너가게 돼요. 이해되죠? 근데 그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 누구야? 요 사공입니다, 사공. 그래서 사공한테 배 띄었다고 엄청 뭐라 해. 그럼 왜 사공이 잘못이야? 배 운행한 게 잘못이야? 잘못은 잘못이야. 왜냐면 배가 뜨면 이별하게 되니까. 그 관여를 하긴 했지. 이해돼? 근데 요거는 실제 이 원망은 사공을 막 뭐라고 하는 거야. 배 띄었다고 막 원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야? 임에 대한 원망인 거죠. 그럼 돌려서 한 거니까 뭐니?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임에 대한 원망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사공한테 막 뭐라 해. 그럼 사실 사공은 무엇의 대상이 돼버려요? 화풀이 대상. 이해돼? 불똥 튄 거지 뭐. 얘네 둘이 헤어지는데 불똥을 만난 사람이 사공으로 등장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배를 못 띄우게 하려고 봐봐. 여기 보면 네 가시 럼나인딩을 뭐냐면 자 사공의 부인을 뭐예요? 모함합니다. 이렇게까지 한 거야. 야, 네 와이프 바람났다고 그러면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와이프 바람난 곳을 덮쳐야 되니까 네 와이프 바람났다고 해가지고 막 모함까지 하고 막 그래요. 없는 말을. 그럼 실제로 이 여자는 바람이 난 게 아닌데 왜 모르는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바람났다고 막 욕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게 서경별곡의 내용입니다. 이해되죠? 사공이 잘못한 건 딱 뭐밖에 없어? 배를 띄운 잘못밖에 없어서 와이프 바람났다는 헛속, 그러니까 루머까지 듣게 됩니다. 모함 듣게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사공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와이프까지 끌어들여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 중요한 표현인데 건너편에 있는 꽃이라는 표현을 써요. 건너편에 있는 꽃이 뭘까? 송도에 가서 만나게 될 다른 여자야, 다른 여자. 저 새끼 저거 강 건너가면 무조건 누구 만나? 다른 여인을 만나.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준 적 있는데 사랑의 적을 뭐라 그러지? 연적이라 그래요. 기억나 이 단어? 그럼 정치의 적은 뭐였어? 정적이었죠? 나왔어. 3인국 나오대 거기. 구름과 그지? 산과 구름 있었잖아. 간신배 정적이라고 그러죠. 내 정치의 적. 나를 뭐 보낸 인간들. 나를 그게 놀랄 일이 아니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될 일이야. 공부 좀 해. 알았지? 다 했어 너 할 거? 네. 진짜로? 승주차 클리닉 아직 언제 다 끝내는 거야? 빨리빨리 해. 알겠죠? 그래서 이 다른 여자 만날까봐 배를 못 띄우게 하는 사공을 붙들고 배를 못 띄우게 하는 시간. 죄를 본 거야? 아니. 네, 열심히 해. 다 되셨나요? 꽤 많이 나왔죠. 앞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서 꽤 많습니다. 자, 요거는 한가인데 네 줄짜리 한가. 이거 몇 구체 한가라 그래? 4구체 한가라 그래서 4구체 한가. 한 단짜리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4구체 한가고요. 헌화가랑 좀 비슷하긴 한데 오늘은 산화. 산화가 뭐냐면 꽃을 뿌리면서. 그럼 산화한다는 건 뭐 하겠다는 뜻이야? 축복한다. 그러니까 꽃을 뿌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이런 뜻이요. 산화 불러 이 말은 꽃을 뿌리면서 노래를 불러서 솟아나게 한 꽃아 너는 고든 마음의 명예 부리어져 미륵자주를 매셔라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내용을 아실 필요 없고 네 줄짜리니까 미륵자주를 모신다는 게 누굴 모시는 거야? 부처님께 부처님을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막 꽃을 뿌려서 부처님을 잘 모시기 위함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건 어렵죠. 부처님을 공양하는 시 이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 시는? 부처님께 뭘 바치고 막 이런 거, 꽃을 바치고 뭐 이렇게 먹을 걸 바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부처님께 막 공양을 바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한테 뭐가 돌아와? 부처님의 은혜, 복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복을 비는 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는 없지. 나머지 앞뒤 노래들은 다 우리가 배웠던 노래죠. 이게 세트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에요. 세트 자체가 500년 도읍지도 우리 했었던 거지. 다 했지, 그지? 네, 넘어갑니다. 맞냐? 우리 500년 도읍지 했었지. 자, 그리고 여기 오시면 이 시를 알아요? 정약용의 탐진촌녀라고.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냥 새로 짜낸 문명이 눈결같이 놓았는데 이게 농부야. 농부가 막 자기 부수입으로 무명이 뭐냐면 비단 같은 걸 말합니다. 비단을 짰는데 문제는 뭐야? 이방이랑 누가 훔쳐가는 거야? 황두 같은 애가 훔쳐가는 거죠. 이방과 황두는 다 뭐예요? 관리들이죠. 관리. 그치? 그래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한테 자기가 열심히 모았던 그 농작물을 뺏기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한자성어, 사자성어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뺏기거나 이런 거를 가령 주구라고 하고요. 그죠? 이 관리를 뭐라 불러? 탕관오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탐관오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가렴주구의 행태를 비판하는 시. 이거는 대부분 주제가 이제 비판적 시입니다. 그죠? 비판하는 시를 그렇다. 그래서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3월 중간쯤에 세국선 서울로 이제 세금을 보내는 배가 떠나기 때문에 내다 세금 걷어야 돼 나라를 위해서 다 내다 이렇게 하면서 다 가져가는 시. 이런 시들도 있다. 그런 거 없죠. 공무도학은 끝났고 창기파랑가가 없어요. 49페이지. 이거 지난번에 제가 수업을 하겠다 그러고 그런 내가 깜빡하고 수업을 안 했어. 그치 진짜. 내가 이 시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 이 열치매라고 시작하는 시가 있을 거예요. 창기파랑가인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지? 느낌애라고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 현대적 해석을 해보면 느낌에는 이제 흐느끼며라고 해석이 될 거고 얘는 열치매는 뭐냐면 열어젖히며라고 해석이 돼요. 열어젖히며가 뭐냐면 열어젖히며가 뭐냐면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름을 열어젖히면서 나타났다는 뜻이야. 뭐가 나타났을까? 다리가 누굴 것 같아요? 달.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나타납니다. 자, 이 달은 누굴 나타내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는 천지신명 뭐 이런 존재로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달은 우리 배웠던 거랑 똑같죠? 이게 뭘 나타내지?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봐봐. 달에게 뭘 물어봤냐면 흰 구름 떠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그럼 달에게 어디 가니? 라고 질문했다는 거죠. 어디 가니? 혹시 흰 구름 따라가니? 이랬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흰 구름은 우리가 그 앞에 시에서는 자, 요게 이제 버전에 따라 해석이니까 양주동 해석 버전인데 이때 흰 구름은 죽음과 관련된 흰 구름이 아니고 이때 흰 구름은 뭐야? 그냥 높이 있는 고매함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 흰 구름은. 그래서 달한테 야, 너 지금 흰 구름 쫓아가는 거니? 너 높은 대상을 쫓아가는 거니? 흰 구름만큼 높은 대상을 쫓니? 라고 물어봤더니 달의 대답이 뭐냐면 아니야, 내가 쫓은 건 구름이 아니고 자, 이 구름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기파랑을 쫓고 있어 라고 답해요. 그럼 기파랑은 뭐보다 높은 거야? 기파랑은 뭐보다 높은 거야? 달이나 구름보다 더 높은 존재인 거야. 달이 쫓아갈 정도의 존재. 이해됐어? 그래서 이 고매함은 흰 구름의 고매함이 아니고 이 고매함은 누굴 나타내? 기파랑의 고매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달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밑에 봐봐. 해석이 좀 다른데 새파란 나리가 뭐예요? 나리가 뭐였지? 아이고, 현대 해석을 빨리 시켜놔야겠네. 뇌물입니다, 뇌물은. 네. 새파란 뇌물 옆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은 기파랑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지? 그치, 깨끗하네. 오, 그건 또 그래. 그런 거 좀 외우셔야 돼 이제. 기파랑의 짓이 모습이 있구나. 일로나리 제벽. 자, 제벽은 여기서 요거는 우리 그때 제벽을 뭐라 해석했었죠? 자갈 밭이라고 해석했잖아. 여기는 조약돌이라고 해석이 돼 이게. 요게 다른 부분인데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지? 거기는 장소로 봤던 거에 비해서 얘는 뭘로 봐? 기파랑의 인품으로 봅니다. 어떤 인품? 원만하고 조약돌이 이제 둥글둥글하잖아, 그죠? 원만하고 강직한 인품이에요. 이런 걸 상징하는 상징물로 본다는 점에서 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김한진 해석, 이게 김한진인가? 아, 헷갈려. 김한진하고 양주동 누구야? 이게 양주동이지. 아, 이렇게 헷갈려. 있는데도 헷갈려. 이전에 한 번씩 봐도 헷갈려.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인품과 관련된 걸 해석된다는 점에서 좀 다르고 우리가 원래 배웠던 교과서 버전에서는 이제 장소로 본다는 측면이 좀 다릅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다. 마음의 가사를 쫓나오죠. 여기는 비슷하죠? 마음의 끝이 뭐였지? 기파랑에 인품을 쫓는다 이런 뜻이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봐봐, 여기 봐봐. 얘는 쪼개면 어떻게 쪼개져? 이렇게 쪼개져요. 여기가 기.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기가 몇 줄이야? 3줄. 얘는 서가 5줄. 우리 앞에는 5, 3, 2였죠? 얘는 3, 5, 2로 되어 있습니다. 3, 5, 2로 본다. 그죠? 여기가 결 이렇게 되어 있고 2줄.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낙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잣나무 가지도 아시죠? 이건 잣나무 가지라고 해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절개를 상징하는 거 알지? 그리고 여기 보면 서리 거기 우리 작품에는 눈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로 돼 있어? 서리로 돼 있습니다. 근데 해석은 똑같아요. 뭐 시련이나 뭐야? 고통? 그래서 얘도 겨울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화판이라는 게 뭐냐면 화랑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화판도 있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여기 랑이라는 표현 있죠. 랑. 이 랑이 누구야? 기파랑의 랑이겠죠. 그죠? 그래서 대상이 어디에 드러나 있어? 표면에 명시돼 있죠. 그죠? 이 랑이라는 말은 대상을 뭐했다?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파랑께서 내용은 별 차이는 없는데 약간씩 달라요. 해석이. 그래서 얘는 안 죽은 걸로 봐요. 얘네? 그래서 얘는 추모가 아니고 뭐가 되겠니? 여기 이어 했을 때 요거는 파랑이어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무슨 목적이야? 얘도 역시 인품을 예찬하지만 얘는 추모는 보지 않는다. 이런 게 좀 달라요. 예찬은 하지만 그러나 추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시 같은 경우는. 됐어? 챙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신이 사자니는 그냥 읽어보세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어려워하자니 좀 그래서. 이신은 누구예요? 나. 그럼 내가 살고자 했는데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무는 것들. 요 밑에 나와 있는 건 다 무는 것들이야. 빈대새끼 뭐 이 갈딱이, 사미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온 애들이 다 뭐예요? 벌레죠, 벌레. 벌레, 그지? 그럼 여기 표현법이 뭐가 되겠어요? 내 피를 빨아먹는 벌레를 뭐 해놨다? 열거해놨고 굉장히 너무 많죠. 집에 저런 벌레가 다 산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사냐 이거? 벌레만 한 15종 정도 돼요. 벌레만. 근데 이 사람은 뭐까지 걸리면 당비루 뭐냐면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 당비루라고 보시죠. 심한 당비루의 애들인데 이게 물려가지고 뭐에 걸린 거야? 피부병, 질병까지 앓고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괴롭겠니? 막 긁고 막 괴롭고 간지럽고 막 이랬습니다. 열거, 과장, 그다음에 뭐 반복 이런 것들이 쓰여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이게 사서시조의 가장 큰 특징이죠. 열거와 과장과 반복을 통해서 해악을 만듭니다. 운율을 막 살리고 해악성이 좀 살고 이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못 견디겠는 건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쉬파리라고 있어요. 썩은 고기 먹는 팔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싫을까 싶은데 나는 이나 바퀴벌레 같은 게 더 싫을 것 같은데 쉬파리가 싫을까 싶은데 제가 어느 영상 보다 보니까 쉬파리는요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한 마리 생겼잖아. 근데 집에 예를 들어서 고기가 먹다 남은 고기가 있거나 이러면 하루 지나면 집을 다 덮는데요 거의. 그럼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이 다 썩어. 그러니까 거기다 똥 싸거든요. 똥 싸고 알 낳고 막 난리야 난리. 근데 파리가 요만한 팔이 있어요. 그 큰 파리 말고 조그만 팔인데 집이 온 데가 다 썩는데요. 그래서 뭐 대형 건물 같은데 쉬파리 하나 생기면 건물을 전체 소독을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애가. 그럼 이 세모가 누굴 나타낼 것 같아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한관우리야. 한관우. 피 빨아먹는 거. 많은 건 배운 적 있지? 그죠? 자연친화적인 시의 아주 대표적인 설마 이것도 안 배웠어요? 이거? 이 일을 악물고 말해요. 아니, 여러분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학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수능 공부도 하고 이러려면 작품을 좀 다양하게 좀 볼 필요는 있는데 진짜 안 봐요 학교들은 보통 보면. 어제 내일이야 아까 했다 그죠? 안 해도 되네. 개꿀. 자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요 김한진 버전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요거는 반대예요. 여러분 교과서하고 반대. 얘네는 메인이 김한진 버전이고 양주동 버전이 고깃박스 이렇게 나와서 비교하는 그 느낌을 바라보네. 그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 자, 어차피 고전은 시험 문제 내는 게 거기서 거기야. 진달래 꽃은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거의 다 했어요. 다 했던 작품이잖아, 그치? 작품이 겹친 것 같은데. 수혜 비밀은 이따 건너뛰읍시다. 중요하지도 않아. 현대시는 거다 쓸게요. 다 건너뛰. 나 여기 없어. 58페이지. 내 님을 그리자와 이라는 시가 있는데 정과정이라는 시인데 이 시는 배경도 좀 특이해요. 몇 개 안 했는데 벌써 읽으시죠. 힘드네. 겁나 빨리 했는데. 정과정은요, 이게 제목은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왜 제목이 중요하냐면 작가 이름이 누구냐면 정서라는 작가예요. 정서. 작가 이름 정서야. 정서의 호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정과정은 사실 정서가 자기 이름 쓴 거야. 정서라는 작가가 자기 이름을 썼는데 이 사람이 고려 의종 때 사람이에요. 근데 고려 의종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모함을 받았는데 무슨 모함을 받았냐? 영모에 가담했다는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대구 쪽에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이 정서라는 사람이 고려 의종의 이모부예요. 이모부면 무슨 관계인지 알아? 이모의 남편인 거잖아. 왕이 이모의 남편인 거야. 그럼 되게 가깝잖아. 그지 않게? 고모부나 이모부는 가깝지 않아요? 명절 때 보는 사이잖아. 가까운데 이모부를 유배를 보낸 거야. 그 좀 미안하잖아요. 이모부를. 근데 그때 분위기가 막 정서를 유배를 보내야 되는데 막 상소문이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면서 이모부를 불렀어요. 의종이 불러서 저 이모부 죄송한데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잠깐만 갔다 오세요. 제가 그러면 잠깐만 가 계시면 제가 금방 복귀시켜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 시를 쓸 때가 유배 간 지 9년 차에 썼어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는 말이 9년이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래서 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시를 썼어요. 누구 보라고? 고려 의종 보라고 시를 쓴 거야. 근데 이게 유배가사의 최초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작품이 뭐야? 삼인곡이야. 이해되지? 근데 잘 봐, 이 내용이 골 때려요. 내 님을, 이 님이 누구겠니? 님은 임금님이겠죠? 그죠? 님을 그리워하며 웅이다니 산접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데 이 산접동사는 나와 비슷하대. 산접동사는 무엇의 대상이 돼? 소정 집중력이 다 떨어져가는 느낌이야. 한계가 어디 벌써? 자, 산접동사는 나와 비슷하대. 그럼 나와 비슷하니까 뭐니? 나랑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그럼 감정이입이야 이게 산접동사. 꼭 기억하셔야 돼. 이거 되게 많이 나와. 감정이입에 뭐가 되겠어요? 객관적 상가물이 되는 게 이 산접동사예요. 산접동사. 이스타요이다. 이스타라는 건 뭐라고? 비슷하다. 나와 감정이 비슷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야? 저는 영모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야. 자신의 뭘 강조하는 거니? 결백을 강조하는 거죠. 이해돼요? 자신은 결백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아우, 요거 뭘까? 감탄사이기도 한데 위치가 19에 끝나는 부분의 존재예요.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여웅쿠라고 해요. 감탄사로 여웅쿠를 많이 썼습니다. 잔월효성. 잔월효성 할 때 이 월이 뭐야? 달이죠. 성은 뭐예요? 별이죠, 별. 그죠? 이 별과 달은 뭐냐면 천지신명, 즉 진실을 아는 존재로 보셔야 돼. 이때는 임금이 아니에요. 오케이? 천지신명은 뭘 알고 있다? 내가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내 결백을 밝혀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에다 걸어요?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어디에다 걸지? 하늘에다 걸잖아. 맞지? 그럼 만약에 내 말이 거짓이면 하늘이 나에게 뭘 내릴 거야? 벌을 내릴 겁니다. 이런 뜻이요. 하늘이 아십니다. 이 말은 저는 하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해줘. 죽어서도 뭐 하고 싶어요? 님과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나의 뭐가 드러나 있어? 또 하나는 충성이죠. 아니 왜 삼인국에서 내가 태어날 때 누구 따라 태어나? 임금 따라 태어났죠. 그럼 죽어서도 어떻게 하는 거야? 그치? 임금과 함께 하잖아. 이해돼? 호랑나비가 돼서도 함께 하잖아. 그 말은 나는 임금님에 대한 뭐가 변함이 없어? 충성심이 변함이 없어. 이거 비슷하지, 그지? 삼인국도 역시 뭘 강조하지? 자신의 충성과 절개를 강조하죠. 그럼 난 결백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벽이더 신이는 누굴까? 이 벽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기던이라는 뜻이에요. 우기던. 그럼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던 애는 누굴 것 같아요? 당연히 간신들이겠죠. 아까 얘기한 정적입니다. 나를 뭐하고 싶어서 모함하고 싶었던 애들. 이해돼? 우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간신들이 누구입니까? 이게 무슨 법이야? 이건 서리법이 되겠죠? 누구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 나를 모함한 자에 대한, 그죠? 나를 모함한 자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정서를 모함했던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름이 김존중이래요. 근데 걔가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넷이었대요.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내실을 좀 존중해달라고 이런 뜻이 아닐까요? 자, 과도 허물도 천만 없소이다. 말이 심지어 집에 가다가 웃을 거야, 니네 분명히. 버스 안에서 웃길 겁니다.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말이 심지어 말뿐입니다. 나에 대한 뭐 하는 거야? 말만 있지 뭐가 없어? 증거가 없습니다. 스르픈데요. 아우 이런 것도 역시 뭐야? 영구가 되겠죠, 그죠? 아 슬픕니다. 님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데 발음부터가 좀 위험하지 않니? 이 님이가 누구예요? 임이죠. 근데 님이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발음이 좀 뭔지 몰라? 여기잖아. 님이를 몰라요? 대화가 통하는데. 진짜? 네. 그러니까 약간 영어로 바꿔드리면 임금한테 대놓고 약간 퍽을 날리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님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뒤에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야? 나와의 약속을 뭐 했습니까? 하마가 뭔지 기억나시죠? 벌써 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기도 무슨 법이니? 서리법이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누굴 원망한 거야? 네, 임금을 원망한 거예요. 잘 들어. 이 사람이 아까 유배 몇 년 차? 미안해. 9년 차가 아니라 7년 차예요. 7년 차. 7년 됐을 때 쓴 시인데 이 사람이 유배 몇 년 했을 것 같아? 20년 했어요. 21년. 이시 써가지고 심지어 유배지도 옮겼어요.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로 갔어. 임금이 꼴배기 싫으니까 더 멀리 보내버렸어요. 수도에서 가장 먼 데가 제주도니까 개고생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결국에 유배가 끝났는데 유배가 끝난 이유도 뭔지 알아? 유배 보냈던 의중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죽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잘 봐. 내가 전에 얘기한 적인데 유배가사는 이 다음부터는 가장 중요한 철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원칙이 뭘까? 임금은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왜냐면 선례가 남았잖아. 야, 트리플이야. 7년에서 21년까지 갔다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한 10년 차에 풀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 양반이 이시 쓴 바람에 유배가 3배가 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소 할 때 이 아소가 뭘까? 그냥 감탄사예요. 그럼 뭐랑 똑같니? 향가의 무엇과 똑같아요? 낙고가 똑같죠. 근데 문제는 이 작품은 고려 때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향가는 신라 때 작품이지. 저는 잘 준비하고 있어. 일어나세요. 꼭 그렇게 기대고 있으니까 졸리지. 됐어? 자, 오늘 하나만 더 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몇 개 더 있습니다만 또 다른 못 보듯 싶습니다. 자, 요시 알아요? 정석가라고? 처음 보냐 이것도? 이렇게 샥샥기 쉐몰의 별에나나 이거는 되게 힘든데 하나만 해드릴게요. 잘하려고 자, 샥샥기는 뭐냐면 이게 음성상이 뭐예요? 바삭바삭이라는 뜻이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 쉐몰은 뭐냐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래 요즘 별해가 뭐냐면 벼랑해라는 뜻이.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시간은. 그 다음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벼랑에다 뭐 심은 거야? 군밤을 심어요. 군밤. 현대 해석을 아예 다 해드릴게요. 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뭐가 돋아나? 우미가 뭐냐면 싹이 돋는 거예요. 싹이 돋아나면 유독가시는 뭐 덕이 있으신 뭐 이런 뜻이니까 그냥 생각하고 임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시야. 바삭바삭 가는 모래에 벼랑에다가 벼랑은 절벽을 말하죠. 절벽 이렇게 모래가 있는 절벽에 밤을 구워갖고 심어요. 그리고 싹이 나면 뭐 하고 싶어? 인과 헤어질 거야 이렇게 돼서. 요 앞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한 작품인데 왜 그러냐면 요 앞에 세 줄을 잘 보시면 요 앞에 얘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2단 구성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A, 그 다음에 인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여기가 B예요. 나머지도 다 똑같아. 옥으로 연꽃을 새겨서 뭐 그것을 바위에 접붙입니다. 무쇠로 철립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갑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철사로 주름을 박습니다. 뭐 이런 것들하니까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그 소에다를 철로 만든 산에다 놓습니다. 이게 다 가정이야. 그럼 A는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놓은 거예요. 그 구운 밤을 물기 하나 없는 모래에다 심으면 싹이 날 가능성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0%죠 이건. 불가능하다고. 이해돼? 근데 이 가정을 해놓고 이게 뭐 되면? 이게 만약에 뭐 되면? 그 불가능한 상황이 달성이 되면 이런 뜻이야. 이해되지? 달성되면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이별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별하고 싶다는 무슨 법에 해당이 될까? 여자가 이별하고 싶은 거야. 절대 이별 안 하겠다는 뜻인 거죠, 이러면. 표현법은 뭐가 돼요? 반어법이에요. 아,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해놓고 그게 되면 내가 너랑 헤어질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헤어지기 싫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요시가 정석가라는 시예요. 정석가. 요 작품 알고 계셔야 되죠. 요것도 요 갈래가 뭐일 것 같아요? 어? 네? 아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요거. 얘가 모든 시에 끝나는 부분에 다 튀어나오죠. 보이나요?
유독하신 님을 여야와지 이렇게 돼 있는 거. 뭐일 것 같아? 같은 위치에 같은 문장 계속 반복되는 시. 고려가요입니다. 그럼 얘는 이름이 뭘까? 후렴구입니다. 그죠? 후렴구야, 그지? 근데 특이하게 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후렴구인데 내용이 있는 거야. 반어법 쓰고 있는 이 특이한 거야, 이게. 얘는 영어구도 안 쓰고 후렴구를 썼는데 후렴구가 내용이 있는 후렴구야. 이거 아마 원본 자체도 아마 후렴구가 있었던 원본인 것 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궁궐에 들어가면서 궁궐에서 말도 안 되는 후렴구를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얘는 원래부터 있던 후렴구일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원문 자체가 오리지널 버전이 돼 있는 시. 이게 정석가라는 시. 되셨나요? 아닙니다. 다 했네? 아, 동동 남았네. 동동은 못하네. 너무 힘들어. 이 동동은 근데 구경만 좀 해보세요. 여기 몇 페이지야? 61페이지거든요. 보면 지난번에 원령체라고 기억나? 원령체? 원령체가 뭐죠? 1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12월까지 쓰는 시를 말해요. 그죠? 여기 보면 정월이 몇 월이? 1월이 되겠고요. 여기가 2월, 여기가 3월 이렇게 돼 있는 시. 네, 동동은 사실 내용도 길기도 하고 해야 될 뭐 이렇게 다뤄야 될 내용들이 좀 많기도 해서 요거는 다음번에 제가 시간 여유 있을 때 좀 하기로 할게요. 요거 빼면 나머지는 다 제가 거의 다 지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집에 가셔서 요거 이번 주에 이제 꾹 하고 푸세요. 요거는 왜 하는 건지 아시죠? 외부 지문 연습 좀 하라고.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요. 근데 현대하고 좀 다릅니다. 고전 시간은 얘네들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오늘 했던 시들은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청산별곡 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과제는 여기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향가랑 그 다음에 고려가요랑 뭐 이쪽 파트가 대충 좀 끝나 있을 거예요. 그 3인곡은 공부가 좀 돼가고 있니? 어때요? 현대어 풀이를 좀 다시 시켜봐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요새. 아무래도 어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이어서 좀 보기로 합시다. 수업 여기까지. 아까 오답 못하신 분들은 오답 좀 하시고.